우리가 저번 시간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공식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거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됐을 시에는 네 글자 뭐였죠? 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제대로 얘기를 안 했었죠. 그때 아마 이름만 정하고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때 세 근의 합은 몇 차항분의 몇 차항이고요? 3차항계수분의 2차항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얘 이름은 두근끼리 곱의 합 이렇게 부를 거고 앞으로 그때는 3차항분의 1차항 지금은 항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근의 곱은 3차항분의 상수항 그리고 부호는 보시면 어디에는 플러스가 붙어있고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외우는 방법 팁을 드리면 세근의 합, 두근끼리 곱의 합, 그 다음 세근의 곱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고 부호는 맞불맞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증명은 좀 노가다 형식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자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자, ax 세제곱 더하기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우리가 a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야지 근 불러봐 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의 수가 a니까 똑같이 얘도 전개했을 때 a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a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즉 2차 방정식의 작성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결국 같은 식인 거지.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해볼까? 세 글자? 무슨 식인 거야 둘이? 그새 다 까먹었구나.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야. 얘들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항등식이기에 우리가 항등식을 풀 때 방법이 몇 개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개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나온 관계가 뭐냐면은 애초에 이름 자체가 근과 개수의 관계죠. 그래서 개수비교법으로 도출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설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증명 가볍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복습합시다. 자,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세근의 합은 뭡니까? 3차항분의 2차항 계수니까 2분의 3. 원래는 2분의 마이너스 3이죠. 너네가 그냥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하면은. 근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맞불 마이너.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두근끼리 곱의 합은 얘분의 얘 해서 2분의 2. 1. 이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세근의 곱은 2분의 5.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5. 아, 부호는 마이너스다 라는 말보단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라고 의미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요거 얘기했습니다 방금. 요거 정리하면 제입니다. 여기다 써있죠? 두근끼리 곱해. 이건 이따 얘기해도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켤레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켤레근은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근이다. 다시 원래 켤레근은 조금 자세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2회차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빨리 1회차 끝내려고요. 네, 관계 유도된 거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항등식도 나와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늘 다시 얘기합니다. 너네 이제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말 개념이 중요합니다. 알죠? 개념이 중요해요. 들으실 뻔했는데 조금 상스러운 드립을 안 할게요.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예요. 자 볼게요. 생각지도 못했을걸요? 그래서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자 세 근을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친구가
그럼 우리는 준비를 먼저 할 겁니다.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세근이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근의 합은 몇일까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죠. 자, 두근끼리 곱의 합은 뭘까요?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뭘까요? 1이 되겠죠.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요. 자, 이 친구를 이제 전개를 해볼 겁니다. 이제. 근데 전개할 때 너네가 어떤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전개를 할 거냐면요. 요 곱셈 공식을 가지고 전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다 너네 시험 봤으니까 전개할 줄 알잖아. 현우도 어제 했죠 이거. 그래서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여기를 먼저 보자. x가 앞에 적혀 있지.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가 다 x가 아니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돼 있고 x도 없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냐면요. 여기 x여야지만 그런 게 아니고 x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감마 이렇게 바라보고 전개할 거야. 여기까지 셋마이 됐을까요? 그럼 여기랑 다시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x 역할하는 게 어떤 수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쓰면 되겠죠. x 세제곱 쓰다시피.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이제 뭐 하죠? 더한 걸 쓰죠. 그러니까 그 곱셈 공식이 이미 세근해야 두근끼리 곱이야 그 의미가 담아져 있던 거야 사실.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 여기 적어야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둘이 곱하고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지막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됐을까요? 자, 그럼 확인.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입니다. 저거 대입하면 되겠죠? 얘도 나와 있습니다. 얘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 대입하면 바로 답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어때?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너네 초보자 풀이.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암산으로 풀 수도 있는 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맛배기로 잠깐 보여줄게요. 안 써도 돼요. 나중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 해도 돼요. 이해되면 써보려고 해보시고요. 자, 뭔 풀이냐면 봐봐. 야,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뭐래? 알파, 베타, 감마라 돼 있지. 그럼 우리가 이거는 항등식, 3차 방정식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없겠어? 괜찮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잘 봐봐. 우리는 요걸 답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만 가능한 스킬이야. 잘 보면은 지금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이라 돼 있죠.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앞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근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건 뭐예요? 그거를 일단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이 알파 빼기 1에서요. 마이너스를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빼기 1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겠다 소리. 다시 분배하면 얘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얘도 하고 얘도 할 겁니다. 근데 쌤이 그걸 표현해 마이너스를 묶어낸다라고 했죠. 그럼 몇 번 묶어냈어요? 3번 묶어냈죠. 그럼 마이너스가 3번 있으면 부호는 뭐죠 실제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다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근각에서 얘기할 때 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에서 요 식을 표현했잖아요. 이 두 관계가 무슨 식 관계라고 했죠? 항등식 관계라 했죠. 그럼 항등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개수비교법이 있고 수치대입법이 있다 했었죠. 근데 쌤은 수치대입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요 이걸 구하고 싶어요. x에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면 요가 나와요. 아, 이 마이너스는 안 나오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x에 1 대입하면 몇이니? 항등식인가 대입하는 거?
1 나와요. 저기 1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1 나오죠? 그쵸?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친구는 여기에 x에다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을까요? 네.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만약에 이해돼요. 그러면 써보려고 노력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긴가민가 해. 아직 난 저거 정리하는 걸부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정기서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2회도, 3회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결국 이 풀이를 써야 돼.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번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그냥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얘를 알죠? 얘도 알죠. 대입하면 끝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 8-2에 1번 괄호 1번 문제를 해볼 건데, 자, 이 친구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데 있죠. 자, 2번, 3번, 4번 다 이거는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근데 이 괄호 1번은 암산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자, 보면은 이 친구를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얘를 구하고 싶어요. 아까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개수가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는 다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낼 겁니다. 셋 다. 3번 묶었으니까 부호는 뭐인 거고? 마이너스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순서 바꿔서 써도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항등식이잖아? x에 몇 대입하면 되겠어, 우선?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있죠, 저기?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일, 풀1, 마3, 마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앞에 뭐가 있네? 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은 이걸 머릿속에 살 수 있어요, 너네가. 이걸 머릿속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답을 낼 수 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이거 말고 그냥 분배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수학은 효율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너네한테 익숙해진다, 뭐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1회독밖에 안 했잖아요. 1회독 하고 있잖아요. 2회독 할 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막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때 요지과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익숙해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좀 조언만 해줄게, 나머지 문제는. 자, 괄호 2번은 너네 그 곱셈 공식 생각하면 됩니다. 너네가 외운 것 중에 가장 긴 식. 조금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빼기 알파가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 더하기 3알파 베타. 네,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로 돼 있죠. 예, 요거를 이제 통분해 가지고 너네가 해야 됩니다. 자, 너네 이거 분수 이것만 따로 적어 봅시다. 이거 3개 한 번에 통분합시다. 뭐로 통분해야 되죠? 네, 너네 문자 통분할 때요. 분모 알파, 베타, 감마 돼 있죠. 네, 그 곱하기로 일단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장한 문자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알파면은 1이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되려면 얘한테 뭘 곱했어? 그럼 얘한테도 베타, 감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한테는 알파, 감마지. 뭐 순서 바꾼 감마, 알파. 얘한테는 그래서 그게 분자로 각각 들어가서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다잉. 오케이.
이게 문자를 통분하는 방법이야.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자. 괄호 4번이라고 이제 보면은 여기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말파 돼 있죠. 그럼 등장하는 문자는 뭐예요? 분모에 등장하는 거 알파, 베타, 감마죠? 네, 그래서 등장하는 문자를 다 곱하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확인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해서 베타, 베타가 여기 두 번 써 있죠. 그랬을 때는요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었어 예를 들어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곱이라 돼 있으면은 여기 베타 제곱이랑 베타 바라봤을 때 누가 더 차수가 커요? 베타 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 베타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문자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수는 작은 걸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긴 다 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자의 일명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1 때 했던 거예요. 야 그럼 이 친구는 뭘 곱해줘야 되는 거냐?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럼 감마 제곱일 거고 얘는 알파 제곱일 거고 베타 제곱이겠죠? 그래서 분자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거 할 때쯤 곱셈 공식 계속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서. 알겠죠? 저번 주에 걸쳐서 대부분이 잘 이제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너네 곱셈 공식 안 해오면 중간고사 20점도 안 나옵니다. 진짜로. 찍어서 맞추는 거 제외하고 풀어서 맞추는 게 20점이 안 됩니다.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연습만, 조언만 또 할게요. 자, 설계 좀 해봅시다. 자, 3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세근의 b가 1대 2대 4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b 거 거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뭐 이건 짧으니까 뭐 자를 건 사실 없습니다. 쭉 다시 가볼게요. 3차 방정식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 상수 a, b 거 거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설계합시다. 문자 몇 개 구하는 겁니까?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겠네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세근의 b가 1대 2대 4라고 줬죠. 아, 이거는 그럼 근이 정확히 몇인지 알려준 거예요? 정확히 알려준 게 아니죠. 비율만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세근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K, 2K, 4K라고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를 안 쓴 이유는 여기 A 써 있어서 그래요. 알파도 안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거 A랑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까 봐.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아직 설이 안 끝났어요. 그럼 문자 몇 개 구해야 되는 건데 총? 2개였지만 얘로 인하여 3개가 돼버렸죠. 그럼 식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3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근각계실 관계를 통해서 식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었게? 3개였죠. 세근의 합, 두근끼리 곱의 합, 세근의 곱. 아, 식 3개 만들 수 있겠네? 그럼 끝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식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요. 바로 들이다 풀지 마시고요. 쌤이 방금 하는 것처럼 설계라는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라는 작업은 내가 답을 내겠다 이거 말고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 생각만 언저리 생각만 잡는 거야. 방금도 답 아예 숫자 아무것도 안 구했잖아. 근데 풀 수 있다 확신을 가졌지. 문자 3개, 식 3개. 아까 그거 근각계실 관계로 포하자. 이런 끝난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과정이 안 되면은 너네 고등학교 수학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뜻강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 하면은 막 한 문제당 20-30분씩 설명해야 돼요. 우리 3문제하고 수업 끝나고 이래야 돼. 망합니다. 진도를 못 나가요. 일단 1회 독이니까 우리 1회차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나와 있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세제곱의 개수가 몇인?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새롭게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 2차 방정식 때 사실 처음 했었거든요. 세 근이 저 세 개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2차, 3차 방정식을 다시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적히겠지. 이래야지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3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것까지도 괜찮니? 그럼 이거 정계수 풀어야 하고 싶겠니? 얘들아 이렇게만 돼 있어도 하기 싫잖아 너네. 야 물론 놔두다. 너네는 수학을 아직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세상 순수하게 그냥 분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고인하고한테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 그러면 수학을 잘할수록 뭐냐면 식 쓰는 걸 싫어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수학에서 원하는 거거든.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걸 줬어. 그럼 너네는 의심 없이 순수하게 그냥 전개할 수 있어요. 에이 이런 문제도 있겠지 막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요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풀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손가락이 덜 아프지? 이게 너네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 절대로 성실하시면 안 됩니다. 게으른 건 안 돼요. 안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글씨 덜 써서 풀 수 있을지, 단순한 해서 풀 수 있을지 요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 지금 1회차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칠게 풀어드릴 거거든요. 2회독 할 때는요 이거를 꽤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가장 정석적인 방법, 교과서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처음 3차 방정식이 주어졌죠. 그래서 세 근의 합과 이걸 다 일단 적어둘 겁니다. 세 근의 합, 두 근끼리 곱해야 세 근의 곱. 요걸 다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세 근의 합은 몇이죠? 3이죠. 두 근끼리 곱의 합은 마이너스 2. 세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근이 새롭게 나왔죠, 이제. 그럼 이거를 근각예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할 거예요. 그럼 세 근이 이거니까 세 근의 합은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3 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인지. 그래서 얘는 6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걸 쓰면서 연장해서 볼게요. 자, 그럼 x세제곱이에요.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자, 그럼 세근의 합이 6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2차 계수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될까요? 옳지,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6x제곱의 형태면 되겠죠. 그럼 세근의 합이 6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곱합을 해야겠죠? 눈물을 머금고 씁니다. 1회 독이라 1회차라 어쩔 수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그놈의 눈물을 머금고 해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쌤은 슈퍼 울트라 천재기 때문에 쌤 이걸 암산으로 할 겁니다. 왜? 나 저거 쓰기 싫은데? 자, 근데 그 과정은 쌤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봐봐. 이게 문자만 다르지 뭔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주어진 식들이. 그래서 여기서 알파벳 나오잖아.
하고 여기서 베타 감마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감마 알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겠죠. 호수가 여기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아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는 등장할 거야. 여기까지 말해야 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알파지. 이렇게 하면 알파지. 알파 몇 개 등장하겠네? 2개 등장하겠죠. 베타도 몇 개 등장하겠니? 감마도 2개 등장하겠지. 그럼 2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할 수 있겠지. 이걸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었죠? 그럼 플러스 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맞은 뭐예요? 1, 1, 1. 3 나오겠죠. 이렇게. 아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너네가 가야 되는 방향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손가락이 덜 아플 수 있을까? 안 해야지? 그건 뒤집니다. 안 해야지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끼리 합이 7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몇 x라고 돼 있어야지 두 분끼리 곱의 합이 7이 나올 거야. 그렇죠. 7x라고 적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세근의 합이죠, 이제. 아, 세근의 곱이죠. 그럼 얘도 분배하기 너무 싫어요. 오케이? 그럼 아까 했던 방법도 있겠죠. 근데 아까 했던 방법은 뭔가 자꾸 변형을 시켰어야 됐었죠. 뭔가 또 식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에서 계산한 요 방법을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분배를 머릿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써먹을 줄 알아야 쌤이 방금 말한 걸 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1이 똑같죠? 그럼 1이 x 역할하는 거예요. 그럼 1이 x 역할하는 거니까 처음에 1의 세제곱 나오겠죠. 그럼 1 더하기 할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더 할 거죠. 그럼 그게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나올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알파, 베타, 감마니까 1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쓰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3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해는 되는데 조금 느리거나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면 되는데 난 이 정도 속도를 못 내겠다. 그럼 곱셈 공식 연습하면 돼요. 곱셈 공식 연습하면 됩니다. 그럼 금방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이 3이어야 됩니다. 그럼 세근의 곱이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상수항은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될까요? 옳지. 자, 그리고 3차 방정식과라고 했으니까 는 0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아니,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나중에 알려줄래. 봐봐,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 너네들은. 계산이 특히 1학기가 너무 빡세.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덜 빡세진 거거든. 작년 선배들은 난리 났었어요. 수학 포기하고 싶어. 재작년 선배들. 재작년에 1학년 애들. 현재 고3. 이때 진짜 수학 여기서부터 숙고자가 나와요. 너무 계산이 많아서. 그리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 이건 좀 마음에 들게. 원래 1학기 내용이 정말 많고 2학기 내용이 조금 부실했어요. 양이.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걸 딱 반반 나눴어 이쁘게. 근데 이제 잣된 건 1학기는 많이 쉬워졌어. 2학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너네는 1학기 때 잘하셔야 됩니다. 2학기는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다 같이 좆됐어. 그럼 우리는 뭐냐면 덜 좆대는데 이게 우리 목표야. 그럼 덜 좆대잖아요. 등은 알아서 잘 나옵니다. 냈고 9-2번 할 때는 이거 잠깐 팁 드릴게요. 저기 여기 세근이 되게 더럽게 생겼죠?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럴 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근의 합이 몇이죠? 잘 보세요. 예, 0입니다. 의심했는데 일단 뱉어본 거죠. 네. x제곱이 없잖아요. 없으면 0이에요. 얘를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네, 넘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감마.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엄청 짧아졌죠.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요거면요 답 1초 내로 나옵니다. 이거 답이 뭐 답지 있는 사람은 한번 답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 나옵니다. 아, 답지가 다들 없군요.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 답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에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에요. 맞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덮지 마세요 아직. 정답가에서 49쪽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이 나옵니다. 맞죠? 자,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쌤은 9-1번 답을 1초 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게 9-1번 답일 거예요. 맞죠? 네, 이걸 2회차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무식하게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받아들이고 계산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슬기롭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1회차가 제일 짜증나요. 잠깐 쌤 자랑 좀 잠깐 했고요 방금. 나올게요 다음. 자 이번에 자 켤레근 얘기입니다. 자 또 설계 한번 해볼까요? 자 쭉 봅니다. 3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일 때 유리수 AB 값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몇 개 구하는 거니? 2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하겠네? 2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겠네요? 옳지. 그렇게 켤레근 성질 이용할 수 있겠고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몇 개만 알고 있는 상태? 2개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를 모르죠? 어쩔 수 없이 얘를 또 K라고 문자로 놔야 돼요. 그럼 결국 문자는 몇 개가 돼버렸을까? 3개가 돼버렸고 식이 몇 개 필요해? 근각의수의 관계는 식이 몇 개가 나와? 그러니까 3개씩 만들면 이 문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 그리고 문제 딱 풀면 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이건 연습만 하자. 세근함 몇이니? 세근함 0입니다. x제곱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한근 1 플러스 i. 그럼 나머지 한근 1 마이너스 i겠지. 그럼 하나 모르네 k라고 잡자. 네, 문자 2개네. 총 3개 외워야겠네. 근각의수의 관계면 이 문제 끝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할 거고. 너네가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3번 얘는 2회차 때 할 겁니다. 요거는 심화 과정이에요. 교과서에서도요 따로 이 내용은 없고요. 그 너네 교과서 맨날 뭐 생각 넓히기, 다시 생각해보기 거기 짤막하게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 항상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이유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취지는 안 맞아요. 현재는 신기한 애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때 X 쳐드렸었죠? 네.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3차 방정식하고 색은 나와 있고 요거 계산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지. 이거 곧대로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거 활용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면은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근의 한 몇이죠?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것만 잠깐 보여줄게. 이건 잠깐 필기하고 너네 할 때 풀어봐. 혼자 생각 못 해가지고 이거. 그럼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는 자 위의 식을 보면 알겠지만 베타 플러스 감마를 얘들아 미안. 자 일단은 쌤 설명 듣고 필기할 시간 줄게. 요거 잠깐 먼저 하자. 요것만 딱 할 거니까. 자 위의 식 여기 보시고 자,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할 수 있겠죠? 알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트로 찢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 문자만 다른 거지 생긴 모양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상 문자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자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분의 2 빼기 1일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감마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여기 문자만 달라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잠깐 방금 얘기한 게 이해 안 됐다. 그럼 직접 다시 해보시면 쌤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갖다 두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 4차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쌤하고 얘기할 거는 이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연립 방정식 많이 친숙한 친구입니다. 왜냐고요? 너네가 지금까지 계속 맨날 연립 문제 풀 때 연립 문자 2개 했을 때 연립 해서 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너네가 처음 배웠을 때가 언제냐면 중2입니다. 중2. 그리고 중2 때 어떤 이름으로 배우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너네가 연립할 때 보면은 실제로 문자가 다 차수가 1차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요 연립 보시다시피 2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 형태가 2차식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딱 하나만 더 추가돼요.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너네 연립 방정식을 이제 너네 당연히 목표가 근을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너네 중학교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니? 2가지가 있었고 이름 한번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 기억 안 나서 상관없지만 무슨 법이 있었죠? 네, 가감법. 그 다음에 대입법이 있었죠. 그럼 너네가 문제 푸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풀어왔던 그 기억을 떠올려봐. 가감법을 많이 썼어? 대입법을 많이 썼어? 가감법을 많이 썼죠. 네, 근데 연립 2차 방정식부터는 대입법을 더 많이 씁니다. 대입법을 헐배 많이 씁니다. 왜냐면 가감법을 했을 때는 둘이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만약에 식 2개가 나왔어. 하나가 1차식, 하나가 2차식이에요. 2차랑 1차를 빼면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렇다고 가감법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요.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딱 처음으로 배우는 유형입니다. 그치? 이게 답니다. 여기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게 5가지가 있었어요. 총.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개는 그냥 애들이 너무 하기 힘들다. 없애줘. 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린 3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장난 아니었어요. 뭐 생각의 흐름이라 해가지고 막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특이한 유형 하나 생겼어요. 그것만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여기 1차, 2차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 2차, 2차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소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는 거야.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 연립 방정식을 풀래. 그럼 너네가 이걸 처음에 바라봤을 때 당연히 평소였다니까 가감 뽑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둘이 더하거나 뺀다고 x가 없었습니까? y 없었습니까? 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감법은 안 됩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는 겁니까? 대입법.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생각이.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x 는으로 정리하든 y 는으로 정리하든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설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식을 y 는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줍니다. 그럼 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식 적히는 거 이해되죠? 전개하면 여기까지 된다는 거 확인되죠? 몇으로 약분하면 좋겠네? 2로 약분하면 좋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답이 x는 일단 1 또는 2가 나오죠. 자,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는 y까지 한 쌍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다시 여기 주목하시고 x가 1 또는 2니까 1일 때를 여기 식에다 다시 대입해 줍니다. 그럼 y가 몇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고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이렇게 답을 2쌍을 낼 수 있게 돼요. 보시면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최종적인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일 때 얘란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는 얘 이렇게 답이 2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대 4개까지 갑니다. 쌍.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는 함수에서 뭐라고 했었죠? 두 글자. 땡점. 봐봐, 빨리 읽으라고 얘들아. 교점. 연립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걸 했었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 핵심은 교점 구하는 걸 했었잖아요. 기억 안 하면 빨리 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요. 이따 봐요. 학원에 딱 와. 아니면은 집에 갈 때는 추우니까 하지 말고 집에서 잠깐 멍 때려. 잠깐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럼 본인한테 과제를 줘. 그냥 한 번만 읽고 하자. 안 할 거 알아. 나도 못해 그런 거. 아는데 아니면은 뭐 소연이나 원호나 시우나 여기 두 분이나 민지 빼고는 학원 다 일찍 오시잖아. 웬만하면 오늘만 그냥 제 시간인 거고 뭐 늦은 건 아니잖아 사실. 그럼 5분 정도라도 일찍 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숫자 읽거나 아니 고생공식 외우는 거 좋아. 근데 이제 끝났잖아. 그럼 이제 개념을 한 번씩 읽어. 근데 어떤 개념을 보는 게 좋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문제만 풀었어. 개념 한 게 없어. 그럼 함수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 해보면 그게 쌓이면 엄청 커 수학. 스노우볼이 제일 큰 게 수학이. 국어, 영어랑 다르게. 다음.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 2차식 나왔죠. 자, 지금 우리가 가감법, 대입법은 했는데 인수분해라는 걸 새롭게 배운다고 해놓고 아직 소개를 안 했죠. 여기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는영이라고 돼 있죠. 는영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유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는0이라고 돼 있으면 좌변의 형태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딱 봐요. 는0이 있어요. 다 싹 무시하고 인수분해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먼저 주목을 합니다. 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좌변? 돼요. 그럼 인수분해해서 여기까지 써요. 그럼 이거 는0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y거나 x가 y여야겠죠. 이렇게 씁니다. 해놨습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첫 번째 얘일 때, 두 번째 얘일 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여기 어이 깜짝이야. 첫 번째 올라오면서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y일 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구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아까 말했죠? 가감법 거의 안 써요. 대입법 위주로 많이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y를 요 식에 대입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입을 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은 겁니다. 그럼 식이 여기까지 적히고 여기까지 적히고 이거는 빠르게 스캔합시다. 어차피 계산한 거니까 y제곱 2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y는 풀마 루트 2가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y일 때죠. 그래서 y를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x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대입하면은 y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y일 때 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총 4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쌤이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보는 건 어차피 이따 풀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답이 4쌍이 나오게 돼요. 확인하시겠죠?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특이한 유형이 하나가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2회차일 때 할 겁니다. 우리 1회차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할 겁니다. 얘도 막 그 따로 개념 없고요. 그 어디야? 생각 넓히기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때는 이거를 뒤져라고 합니다. 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러 갑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봅시다, 이제. 자, 우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가, 대, 인. 로 여기 말고 가감법, 대입법, 인수분해. 자, 그럼 봅시다. 가감법 됩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입법을 할 겁니다. 그럼 대입법을 할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x는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2 플러스 y가 되겠죠? 굳이 x는으로 안 해도 돼요. y는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이 식을 이제 이 친구한테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2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y 곱하기 y 더하기 y 제곱은 7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저기까지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너네가 중학교 때 했던 수준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계산해 주시면요. 요건 암산할게요. 좀 미안하지만 플러스 2y 7까지 넘겨서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적힙니다. 7까지 이항한 거야. 자, 그러면 따라서 y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엔처 마삼 플러스 1이죠. 끄덕이지 마, 이씨. 막 끄덕이지 마, 이씨. 의심해. 자, 그럼 y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y가 나온 거였죠? 그럼 여기다 y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이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바로 답 쓰는 거야. x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3이 되겠죠. 이러면 답 쓸 때 편하겠죠? 여기서 y, x 순서 바뀌어서 상관없어요. 풀 때. 답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집 해설지는 다 x가 먼저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똥을 쓰는 친구 있거든요. 한글로. 더러워진다. 5월이라 하자 그냥. 5월이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 다 봐줍니다. 5월이라고 합시다. 손가락 아파요. 왜냐면
우리 아까 답 최대 4개 나온다 했거든요. 4쌍. 또는 써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인생 날로 먹어야죠. 자, 한번 이거는 방법만 얘기해 볼까요? 가관법, 대입법, 인수분해. 대입법, 가관법, 대입법, 인수분해. 대입법, 가관법, 대입법, 인수분해. 대입법, 가관법, 대입법, 인수분해. 이라고 하면서 여기 봐봐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 1차식이니까요. 그러면 인수분해 패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다? 대입법. 어때요? 가관법을 거의 안 씁니다. 너네 가관법은 평소 남낼 때 쓰는 거죠. 자, 이제 나왔네요. 자, 능력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네, 그럼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실제로 인수분해 되니? 너네를 믿어요? 돼요? 돼요, 얘들아. 됩니다. 이거 2차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이 식을 자, x-y 곱하기 x-3y는 0이라고 둡니다. 그럼 x는 y 또는 x는 3y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너네 혹시 이거 몇인지 알아? 이게 몇이죠? 이게 몇이죠? 2. 자, 이게 대문자고요. 이게 1의 소문자입니다. 1, 2, 요거는 3, 요거는 4예요. 이게 5예요. 이게 위아래로 붙어있죠? 네, 10입니다. 그리고 얘가 5라 했잖아요. 이때부터 수학이 다 있던 거예요. 왼쪽에 쓰면 뺀다는 소리예요. 이를. 그래서 이게 4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쓰면 뭐 하겠어요? 더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얘가 몇일까요? 6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7. 요거는? 솔직히 저거만 졸라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럼 9 해야 되죠? 그럼 9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 새끼 평소에는 대답 하나도 안 한다. 왜냐면 너네가 케이스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학교 선생님들 다 이걸로 해주거든. 적어도 숫자는 읽을 줄 알아야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합시다. 자, x는 y일 때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4y제곱이 8이 되겠죠? 자, 얘들아 y 암산해봐. 계속 연습해봐야지. y는 마음에 안 들어. 2는 아가들아 풀마이 2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이 4니까 y는 풀마이. 얘들아 풀마를 까먹으면 안 된다. 제곱했을 때는. 자, 근데 x랑 y랑 같을 때 지금 풀마 2가 나왔죠. 그러면 x랑 y랑 어떻다는 의미예요, 서로? 그래서 여기서 두 쌍이 나옵니다. 여기서 x는 2, y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3y일 때입니다. 자, 너네의 실력을 믿습니다. y 몇 넣을까요? 암산 가능해서 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1마6? 뿔마6? 땡입니다. 6이 등장할 수 없어요. 루트 2, 풀마 루트 2. 그렇지, 정답입니다. 할 때 왜 쌤이 이걸 암산으로 할 수 있냐고 얘기했냐면 3y 대입하면 9y 제곱이고 여기도 9y 제곱이에요. 없어져요. 이런 계산이 은근 많이 나와서 경험시켜준 겁니다. 그 y는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은 x는 3i라고 돼 있죠? 네. 예, 그럼 루트 2 대입하면 y에다가 3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쌍이 x는 3 루트 2, y는 루트 2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총 4쌍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것도 쓸데없는 잡지식 하나 알려줄게요. 필기 끝나셨으면. 뭐냐면요. 여기 2차전. 네. 2차전. 2 곱하기 2는 몇이죠? 4죠. 해가 4쌍 나옵니다. 쓸데없는 잡지식입니다. 전혀 몰라도 무방한. 몇 차식이죠? 몇 차식이죠? 40. 그럼 둘이 곱하면 몇 차? 1 곱하기 2는 몇이죠? 2죠. 네, 그래서 답이 두 쌍이 나옵니다. 정말 쓸데없는 잡지식입니다. 이건 할 수 있겠다. 답 2개. 오케이. 할게. 답 4개. 졸라 귀찮네. 샹. 요런 정도? 뭐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좀 이건 당장 너네 대학 갈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났네. 너네 이거 몇 차식이게? 1차식. 라고 웃은 이유가 있지, 원호. 아닐 걸 알아서. 뭐에 대한이라 했어요? 뭐에 대한이란 말 안 했죠? 네, 저건 3차식입니다. 왜냐면 x, y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면요 얘네 둘 다 차수 살려서 봐야 돼요. 그럼 요거 2차고 요거 1차죠. 곱하기죠. 네, 그럼 총 3개의 문자가 쓰인 거기 때문에 3차식으로 봐야 돼요. 근데 x에 대한이면 몇 차예요? y에 대한이면 그쵸, 그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말이 없죠? 3차예요. 네, 절대로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회차 할 때 쌤이 개념 알려줄 때 저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잠깐 막간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에 3번 살포시 X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회차 때 할 겁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슬슬 걱정돼 죽겠죠. 이 새끼는 도대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가 오늘. 네, 내 목표는 연립방정식 끝낼 겁니다. 왜냐면 거의 끝나가요. 자, 볼까요? 네. 참 얘기했나요? 쌤이 2차 부등식까지 하고 1회차는 마무리할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갈 거예요. 네. 뒤쪽 내용은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경우의 수를 해야 되는데 너네 지금부터 경우의 수 하면요 너네 점수에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립 실패입니다. 자, 갈게요. 드립이었어요. 자, 오케이. 자, 연립 방정식은요 함수로 얘기하면 못 찾는 거라 했었죠? 두 글자로? 그렇죠. 교점 찾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교점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재해석해가지고 교점이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은 할 때 순서쌍을 구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x하고 y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할 때는요. 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쓰라고 할 때는 자주 등장하는 게 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연립방정식에는 x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y만 나오는 거 아니고 x 하나에 y 하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립방정식 나와 있죠. 오직 몇 쌍의 해를 가지래요? 한 쌍의 해를 가지래죠. 그럼 이건 근이 하나라는 걸까요? 두 개라는 걸까요? 두 개. 하나예요. 한 쌍의 한 개로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개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x, y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한 쌍의 해라고 했을 때는 결국 x 기준으로 보면 하나, y 기준으로 보면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로 바라보자 이거.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니? 예. 자, 그럼 보자. 자, 그럼 오직 한 쌍의 해에다가 너네가 이제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 말은 근이 한 개다. 이렇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시 너네가 말하는 게 사실 더 맞는 말이에요. x, y 각각 나오니까 두 개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너네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할 시간이에요. 근을 직접 알아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을 알아내라고 했으면요, 푸세요라고 나왔겠죠. 푸시오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쌍해를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판별식에서 했었죠.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풀었을 때 오직 한 쌍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연립방정식의 푸는 과정을 잠깐 갈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법 써야 될까요? 대입법밖에 쓸 게 없죠. 자, 그래서 y는 a 빼기 x라고 두고 대입해 줄 겁니다. 그럼 2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x 제곱은 6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설계 잠깐 하겠습니다. 미니 설계할게요. 자, 요거를 전개를 했어요. 자, x, y가 두 개의 변수였죠. 근데 어떤 변수만 나와버렸어요? 변수가 x밖에 안 남죠. 자, 근데 몇 차식이네요? 총계면 2차식이죠. 그렇죠? x가 변수니까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직 한 쌍해를 가지랬죠. 그럼 x 하나, y 하나에서 이렇게 한 쌍인 거잖아. 네. 그럼 쌤말 잘 해석해봐. 오직 한 쌍, x 하나, y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 쌍,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x는 결국 몇 개 나오는 거야? 하나밖에 등장 안 하는 거지. x만 보면. 그렇지? 몇 차 방정식인 거지,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소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직 한 쌍해를 가지라고 했죠? 네. 그러면 왜 근이 한 개냐고 이제 쌤이 이렇게 한 거냐면 x 하나, y 하나에서 한 쌍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x는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대입법을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근본적으로 두 개잖아? 네, 근데 x가 하나만 결정돼요. 그럼 중근의 형태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근이 한 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뭐 쓰면 된다? 판별식 쓰면, 즉 판별식 는 0 쓰면 a 값이 등장할 것이다. 미니 설계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별식 쓰죠. 오케이? 네. 자, 근데 a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양수 a. 네, 3이라고 되겠죠. 판별식 쓰는 거는 생각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이제 개념을 알아야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너네가 그걸 숙지하고 연습해야 문제에서 쓸 수 있다. 너네만의 세계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사이비처럼 가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2회차 뭐 내신 때 이럴 때 너네만의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절대 해석은 안 돼요. 골 때려지는 상황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설계해볼까요? 자, 사다리 한 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뭘 가지랍니까? 실근을 가지랍니다. 자, 그럼 또 근 얘기하고 있는데 근이 뭔지는 안 궁금한 거죠. 설계해봅시다. 자, 일단 무슨 법 쓰겠네요? 네. 대입법 쓸 겁니다. 자, 그 y는으로 정리해서 다 대입하겠죠. 자, 그 y를 x로 바꿨으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 나오네요?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몇 차 방정식이 등장하겠네? 2차 방정식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근을 가지라고 했죠. 우리 실근 가질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0 이상을 푸는 거였지. 그래서
대입해놓고 판별식 0 이상이다를 풀면 끝나는 거죠. 이 문제. 이게 설계. 그리고 풀면 되는 거죠.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비교해볼까요? 얘는? 연립방정식 나와 있고요. 오직 한 쌍해를 가질 때라고 돼 있죠. 알파, 베타라고 돼 있네? 그럼 이제 뭐야? 우린 근을 직접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쌍의 x는 알파, y는 베타를 가지겠대요. 그럼 알파, 베타 알아내란 소리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또 설계해 봅시다. 천천히 말해볼게요, 이번에. 자, 일단은 오직 한 쌍의를 해야 됩니다. a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y는으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겠죠. 그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좀 익숙해졌죠? 네. 자, 근데 오직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x는 결국 몇 개밖에 안 결정돼야 돼요? 한 개. 한 개만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판별식을 쓰겠죠. 자, 근데 y는으로 대입했을 때 a라는 문자가 있었지. 지금 a라는 문자가 보이지. 네. 그럼 거기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a가 들어있을 거야.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x에 대한 판별식을 썼어요. 그 능령을 쓸 거니까 식이 나오겠죠. 그럼 a는 문자가 한 개니까 a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a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그럼 a를 구했어요. 그럼 다시 그 판별식 쓰기 전에 2차 방정식을 봅시다. 그럼 a를 대입했어요. 그럼 x밖에 안 남겠죠, 이제. 그치? 그럼 그 x의 근을 너네가 직접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x밖에 없잖아, 이제 2차 방정식. 네. 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중근 구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몇인지. 그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x 알았죠? 네. 그럼 여기 x 대입하면 y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나오겠죠? 네. 여기 베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설계. 그리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쉬운 문제는 조금씩 내가 뭘 할지 미니미니하게 설계 한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활용은 2회차 때 할 겁니다. 아이고, 자, 이게 쌤이 아까 말한 원래 연립방정식은 5가지가 있었는데 천해졌다 했죠? 네. 네, 교육과정 아닙니다. X 쳐버리세요. 142쪽은 그래도 여긴 책 찢는 애들이 없군요. 절대 보지마 이래가지고 책을 찢는 애들을 봤어요. 책을 찢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전 페이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작년 고3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빡쳐가지고 야, 테이프 갖고 와. 내 이름 다 맞히게 했어요. 아니 안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신나. 싹싹 이래. 그리고 찢어. 신기한 추억. 자, 그리고 143조. 자, 제목이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회차 때 할 건데 지금은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관계로 이름만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도는 안 나갈 겁니다. 지금 오늘 스타트가 120 몇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18. 아닌가? 맞죠? 아닌데. 자, 이렇게 쌤이 맘만 먹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평소에 얼마나 꼼꼼히 천천히 얘기해주는지 알겠죠? 네. 자랑은 아닌데 쌤 레전드로 한번 진도 나갔던 게 한 번에 50페이지 나간 적이 있어요. 25장. 웃긴 건 문제 다 풀어드렸어요. 90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업은 되게 쉽게 했는데 끝났어요. 근데 애들 숙제가 150문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애들 박살났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뭔 얘기 할 거냐면요, 요 단어. 너네 부정방정식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자, 그럼 말을 좀 바꿔볼게요. 부정이 무슨 뜻이죠? 불안정. 불안정은 불안정이고요. 예.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부정할 때 낫은 안 하네요. 방정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매년 있었는데, 그래도 너네는 그 단어를 쓰진 않군요. 네. 원래 너네 이거부터 해야 돼.
너네 근이 뭔지 이제 주입식 교육이 됐지. 네. 등식을 만족하는 x값. 이제 이거 안 나오면 이제 내 제자 아닌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외계인이 왔을 때 외계인이 다 침공을 했어. 근데 이제 학원 제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돼. 갑자기 이제 내가 총 들고 서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근이 뭐야? 이러고. 근데 몰라. 그럼 총 맞아 뒤지는 거야. 등식을 만족하는 x값! 이러면은 이제 들어보는 거고. 네, 개소리 또 있고요. 근데 방정식은 뭐냐? 내가 이 얘기는 또 안 했어. 하긴 했다. 방정식. 근데 방정식이 뭐냐? 식이 어떤 수 대입했을 때 참이되기도 하고 정답입니다. 복습 좀 하셨네요. 네.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 방정식입니다. 다시 x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x값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x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걸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뜻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방정식은 우리가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과정이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정방정식은 그게 정해지지 않아요. 즉 없는 게 아니고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대표적인 게 항등식이야. 이거 항등식이지, 서로 같지.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 찾아보래. x의 몇을 넣든 이 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 네.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또 있어. x 더하기 y가 2래. 이걸 만족하는 x, y 찾아보래. 1, 1 있겠고 0이 있겠고 3, 마일이 있겠고 무진장 많겠지. 네. 정할 수 없지 다. 네.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이거는 2회차 때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쌤만 이해됐죠? 네. 뭔지는 알아야 돼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너네 그 숙제 안 할 것 좀 x를 좀 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디를 안 할 것이냐. 자, 8번 x, 10번 x, 11번 x, 12번 x, 13번 x, 14번 x. 좋죠? 네. 자, 일단 어차피 뭐 실력은 숙제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 다 끝났고요. 1회차 마지막 단원인 부등식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에 우리 좀 더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잘. 쉬운 거 최대한 쳐내도, 어려운 거 최대한 쳐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도록